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3라운드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를 앞둔 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면 손흥민이 훈련에 빠졌다 라는 제목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열린 훈련 세션에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카라바과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부상으로 제외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홈에서 복귀를 했는데 이번 훈련에 빠지게 됐고,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빠진 건 단순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을 관리하는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빠진 것이 부상인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이번 알크마르전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이긴 경기에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약간 아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지난 주말 경기 이후에 약간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번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이번 유로파리그 라운드에서는 제외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손흥민의 상태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알크마르전은 제외가 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다시금 통증을 느껴서 지금 제외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개막한 이후에도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을 뛰었고, 풀타임을 뛰면서 9월 A매치에도 소집이 돼서 한국에 왔다가 그리고 오만 원정에도 갔었어요. 근데 요 두 경기에서도 우리가 경기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을 소화시키게끔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북런던 더비부터 3일마다 경기를 했습니다. 리그 경기, 리그컵, 그리고 다시 리그 경기,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계속 이 경기 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토트넘이 약간은 흔들리는 경기력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뺄 수가 없어서 손흥민 선수가 또 이 일정에서 계속 경기를 소화했어요. 그러다가 부상을 당했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복귀를 한 상태인데, 복귀를 하자마자 다시금 또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통증을 느끼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혹여나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은 지금 존재하는 상태고,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주말 경기 이후에 약간 아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을 제외할 것이지만 제외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 이후에 아무래도 부상에서 막 복귀를 했다 보니까 아직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약간 몸 상태 이상을 느끼자마자 손흥민 선수를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측면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의 유로파리그에서는 거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당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카라박전에도 선발 라인업에 아치그레이가 오른쪽 풀백이었고요. 드라구신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도 베리발 그리고 사르가 주전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페렌츠바로시, 헝가리 원정에서는 랭크셔, 무어, 베르너, 그리고 베리발, 사르, 벤 데이비스, 아치그레이, 이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출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보를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굳이 손흥민을 무리시키지 않고 이번 경기는 휴식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사이트에서 나오는 토트넘의 예상 명단도 베르너부터 시작해서 부상에서 복귀한 히샬리송, 무어, 사르, 베리발, 그리고 지난 경기에 교체로 나왔던 벤탄쿠르, 벤 데이비스,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등등등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이 꽤나 많이 포함된 예상 라인업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손흥민이 알크마르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런 공지사항이 토트넘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엮여있는
공지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히샬리송과 오도베르는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히샬리송과 오도베르는 모두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훈련에 모두 참여를 했고 특히나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계속 훈련을 했었고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잠깐 나왔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도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포스테콜로 감독도 히샬리송은 주말을 잘 보냈고 지금 훈련을 받는 상태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훈련 2주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기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오도베르는 조심해야 되는 단계고 경기를 많이 놓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히샬리송과 다르게 오도베르는 이번 주에 훈련에 복귀를 했고 물론 스쿼드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오도베르가 경기에 출전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번 주 이후에는 완전히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알크마르전에는 스쿼드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베르너가 나올 수도 있고요. 베르너를 믿지 못한다면 무어가 경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도 히샬리송이 나올 수도 있지만 랭크셔가 지난 유로파리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랭크셔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지난 경기에서 메디슨이 사실은 중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메디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메디슨이 나오지 않는다면 베리발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나오지 않을 때는 사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존슨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무어가 존슨 대신 나오고 이 왼쪽 자리에는 베르너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포백 자리에도 사실은 우도기 대신 벤 데이비스 그리고 드라구신이 로메로나 반더벤 둘 중에 한 명 대신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도 아치그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한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로파리그에서 지금 토트넘이 2경기를 한 상태고 현재 5위에 순위가 랭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 사실은 요 8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력해져요. 점점 더.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 일정 자체가 이 알크마르전 이후에는 갈라타사라이 원정 그리고 로마와의 홈경기 그리고 레인저스, 호펜하임 이렇게 이제 그래도 페렌체바롯이나 앞서 만났던 카라박보다는 더 강팀들을 쭉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는 엘프스보리라는 약팀을 만나긴 하지만 그 전까지 호펜하임, 레인저스, 로마,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알크마르 요 5경기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이와 로마, 레인저스, 호펜하임 요 강팀들을 만나기 전에 알크마르가 비교적 쉬운 상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면 그래도 유로파리그 16강에 직행으로 진출하는 8등 안에는 들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토트넘이 만약에 9등 밖으로 밀려난다면 토트넘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트넘이 24등 밑으로는 내려갈 것 같지 않지만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정상 약간 꼬이게 되는 거고 일정이 늘어나면서 사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스쿼드의 차이가 조금 크다는 거잖아요. 벤치 멤버와 베스트 11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에서 경기력이 좀 안 좋을 때가 많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도 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로파리그에서 8등 안에 무조건 들어서 16강에 직행으로 진출을 해야 사실은 리그와 유로파리그 둘 다 이제 일정이 좀 많아지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놓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알크마르전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과연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없이 그리고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토트넘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손흥민의 공백을 메웠을 때 왼쪽 라인에 베르너가 뛰게 되느냐 아니면 무어가 뛰게 되느냐 아니면 부상에서 복귀한 오도베르가 뛰느냐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히샬리송이 뛸 수도 있거든요. 히샬리송이 이 자리가 원래는 이제 미니 한일전처럼 될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알크마르의 오른쪽 풀백이 마이쿠마라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히샬리송이 나오게 된다면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히샬리송과 마이쿠마의 볼 경합 상황 특히나 제공권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히샬리송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의 강점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공권 싸움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히샬리송을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내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방식으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지 이런 것들도 이번 경기에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